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적인 파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더 절실한데 해외에서도 또 국내 연구진도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제발 조만간 백신이 완성이 돼서 백신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올해도 경칩에는 참 추운데요. 오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 혹은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대구,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6도에서 12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눈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로 쌀쌀합니다. 3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5,621명, 사망자 수 35명.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하루빨리 좀 잡히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3월에 정점을 좀 찍고 갈 확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저한 방역이 역시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침마다 눈 뜨면 그 확진자가 숫자가 지금 아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나마 안쪽에서 그 확진자 매일 늘어나는 숫자는 조금씩 들락날락하면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어서 속히 이 부분이 좋아지고 말씀하신 대로 얼른 백신이 좀 개발이 돼서요. 우리 마음부터 좀 진정이 되고 몸까지도 회복이 쫙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요. 국민 불안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가져도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불안의 전달 속도는 어쩌면 바이러스의 전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바이러스가 머무는 기간보다 불안이 내 마음속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의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는 또 몸에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늘 들었던 안전수칙, 항상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또 소매 기침 이런 것들 잘 유념하시면서 그거 지키는 게 내 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가져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또 불안한 여러 상황들을 수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불안의 수치보다 긍정적인 내용이나 긍정의 수치들을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불안도 함께 잦아지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뭐 기부라든지 여러 또 응원의 메시지 뭐 힘내라 대구 또 힘내라 경북 또 힘내라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메시지들 나오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함께 들으면 불안도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은 우리 몸을 방으로 친다면요. 불안의 방으로 채울까 긍정의 행복의 방으로 채울까인데 사실은 불안은 계속 불안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괜찮아 너무 또 무한 긍정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주로 손으로 이용해서 눈, 코, 입으로 가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쓰신 다음에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이것만 신다면 사실은 많은 의료 전문가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괜찮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믿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실천으로 옮겼을 적에 불안이 긍정이 되고 긍정은 희망과 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겠습니다만은 이 건강 못지않게 사회적인 파장이 또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새해 결심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설에 한 번 더 결심을 하는 것이고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막 붐업하고 막 이런 건데 그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들이 올 스톱된 상황에서 이제 대학마저도 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이 더 큰데 오늘도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핫 이슈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5위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장바구니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실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거든요. 가령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면 1월과 2월로 넘어왔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소비는 줄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의 패턴이 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품목들이 많이 달라진 건데요. 그 줄이는 과정에서도 소비를 늘렸던 품목들이 있습니다. 위생용품, 네. 세척, 뭐 손세독제 이런 건데 그 다음 보시면은요 건강 보조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 그런 뭐 인삼 종류들, 면역력 면역력 높이는 비타민도 것들이 있고. 있고 네. 특이한 게 홈웨어가 있습니다. 아, 집에서 입는 옷? 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거의 집 밖에를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입을 옷들을 따로 이제 장만을 아예 이게 장기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예. 이제 홈웨어도 많이 장만을 하고 있고 근데 그리고 뭐 또 도시락도 하고 도시락은 있고요. 그렇죠. 가끔 저도 사 먹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사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러니까 배달쪽 라인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도시락을 네. 그러니까 밖에서도 많이 드시지만은 아예 배달시켜서 1인 도시락을 사게 집에서 되는 시켜 드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중에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 사용액은 반토막이 났는데 온라인 쪽에서 구입했던 그러니까요. 비중은 오히려 0.5%가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이 소비의 품목, 패턴은 네. 크게 코로나19가 바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네. 기업들 구내식당 풍속도 보니까요. 여기다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다 해놨어요. 아니요, 그냥 일렬로 쭉 앉아서 그렇게 돼 그냥 있고. 앞만 보고 혼밥 식사하는 경우도 먹듯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기차 네. KTX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 창가, 이쪽 창가에 먼저 우선 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떨어져 앉게끔 네. 그렇게 해놨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노회식, 칼퇴근 바람이 불면서요. 그 술을 밖에서 안 드시고 다 집에서 드신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류 소비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도 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인기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금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전염병, 전 예. 세계를 쓰면 대전염병 때는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요. 예. 우리 인류의 세계 경제 안전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달러, 그리고 금인데 이번 코로나19에서는 금이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오로나 달러보다 금이 더 이겼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달러도 금에 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19 발발 후에 한 10%, 12% 쭉 올라갔네. 많이 급등을 쭉 올랐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간은 약간 급락을 하다가 네.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인간의 DNA에 있는 거죠. 예. 실은 원래 진짜 돈이 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위기 네. 때는 항상 금을 찾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도 이 금 수요가 높아졌고 금 가격이 또 오르는 예.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주식도 이렇게 쭉 코로나19 때 떨어지다가 어젠가 뭐 그제는 또 반짝 또 올랐다가 막 이래요. 이제 이걸 네. 변동성 장세,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도 하루는 잡히나 보다 하다가 네. 또 하루는 너무 심하면 불안하고 맞아요. 잡히나 보다 불안하고 그게 네. 이제 급등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이제 각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금리도 막 크게 낮추고 네. 우린 추경으로 돈도 풀고 네. 막 그래서 그날은 또 주가가 폭등하다가 아. 그런데 또 결과는 코로나19가 또 퍼지면은 네. 또 역시 실망으로 불안하고. 나왔다. 네. 굉장히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추경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추경하잖아요. 네. 예. 어제 큰 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네. 11조 7천억. 제법 돼요. 예, 상당하고요. 네. 이제 추경이 실은 세입 경정과 순지출, 실제 돈 쓰는 건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네. 그 중에서 8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일단 결정을 한 것이 네. 아마 당국에서도 이번 코로나19가 주는 경제 충격, 특히 소상공인분들, 예, 예. 자영업자분들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대구 경북 지역 네.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큰 규모의 추경도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면 뭐 할인 혜택 주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방역 뭐 이런 것들 말씀. 네. 그다음에 자동차 사도 개별 뭐- 소비세 얘기를 하신 아, 건데 예,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5%의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치품에 매기는 거니까 약간 좀 줄어들기도 했는데 그 5%의 세금을 1.5% 그러니까 무려 70%를 할인하게 되고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 한도 달하게 하는데 실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차를 구입하신다면 143만 원을 절감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금 10년 이상의 네. 그 노후 경유차를 바꿀 때 또 네.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거든요. 네. 그럼 그때 143만 원, 143만 같이? 원, 예, 두 번을 그래요?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경유차를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대 승용차를 바꾸게 될 때는 네. 143, 286만 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그래요? 받을 수 있는. 이거 왜 하냐면 지금 너무 소비가 불안해가지고 네, 다 네. 안 삽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렇게 또 세금 인하를 통해서 소비에 좀 붐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 가전제품도 그렇게 한다고.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다 하는. 네. 이게 지금 소비가 실은 원래 이렇게 되면 돈 안 쓸 게 여행비 줄이고요. 네. 또 외식비 줄이면은 될 텐데 네. 너무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아예 내구재까지 다 싹 다 그렇구나. 안 사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당국은 이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사실 가전제품, 자동차보다는 가전제품에 관심이 네. 좀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 네. 보니까 고효율로 된 가전제품을 사면 뭐 환급해준다 막 그런 얘기도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에너지효율 1등급인 뭐 에어컨, 냉장고, 냉온수기, TV 등을 대상으로 가격의 10% 내에서 예. 30만 원 한도에서 돌려준다고 30만 하니까 원이요? 이게 사실은 바꿀 때가 되신 분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많이 소득 공제 혜택도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 공제, 뭐 카드 많이 사용하면은 네. 뭐 15%에서 많게는 40%의 이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소득 공제율이. 근데 이거를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묻고 더블로 가 그런 것처럼 다 더블로 네. 네, 두 배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최대 체크카드를 전통 시장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80%의 소득 공제율, 아. 40%에서 예. 더블이니까. 80%요? 네. 3월부터 6월까지. 3월부터 6월까지 예. 한시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통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용하는 거 전통시장 또 이용해주면 네. 정부의 이런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 추경이 실제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도움이 돼야죠. 네, 네, 네. 지금으로서는 뭐 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버티자. 네, 네. 버텨서 실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사라질 악재니까 그렇지. 네. 네. 그때 V자 반등을 하려면 펀더멘탈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도 하고 또 미국은 금리도 내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부디 좀 버티면서 튼튼하게 버티는데 한몫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적인 변화 또 장바구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위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 탑5 4위입니다. 이만희 기자 발견 그 후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은 학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가야 되는데 학문제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근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인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꼭 왔다 자꾸 그리 한 것입니다. 그리 안 돼.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뭐가 믿어?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돼서 안 됩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장면이었는데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신천지 쪽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이만희 총회장이 나오셨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됐죠. 거기다가 절도 하시고 또 거기에 또 시계도 이제 뭐 얘기가 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교인들에게 이런 지침으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아마 저 말고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네. 저는 뭐 인간적인 양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31년생이니까 거의 90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월은 못 피해간다는 거 말도 조금 어눌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또 자기가 건재한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뭐 신천지 자산이 지금 5천억이 넘고 현금 유통이 한 1조가 넘는다는데 네. 지금 각 교회에서는 여러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횡설수설한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이로는 이제 89세입니다. 하고 젊었을 때 사진들은 많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 사진은 정말 오랜만에 언론 앞에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말도 좀 어눌했고 근데 약간 좀 역설적인 게 중간에 막 또 호통도 치고 좀 강단 있는 모습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는 아직 건재하다 이런 것들 정정함을 과시하려는 뭐 그런 또 모습도 함께 나타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큰절까지 하고 좀 사과하는 그런 자리인데 나가면서 또 엄지척은 뭔지 나 이것도 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정정함을 지금 과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 사실 특정 종교나 혹은 특정 교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호통을 친다든지 이런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건재하다는 것.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싸고 나타나질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코로나에 걸렸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라는 여러 루머들이 많은 상황에 아마 그런 등장과 이런 호통은 그 내부에 있어서는 결속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표현일 수도 있고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이나 혹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엄지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에 했던 두 번의 절과 또 사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엄지척이 어떤 의미냐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를테면 평상시에 이분이 설교나 아니면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늘 해왔던 뭐 습관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 더 나아가서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움츠리는 모습보다는 끝까지 뭔가 힘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인들을 위한 하나의 결집 요소로서 힘을 주려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있었죠. 기자회견 도중에 국민과 또 나라에 정부에 좀 사과를 하면서 두 차례 큰 절을 올렸거든요. 이 절에도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두 번의 큰 절, 두 번의 사과란 말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죄송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사과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요. 내부의 결속 따지기용도 있습니다. 즉 신천지 내부 교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자신들의 그 총재님이죠. 이만희 총재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저렇게 큰 절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들의 이제 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두 번이나 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은 이만큼 미안하다는 거 한쪽의 틀과 또 한 번은 자신의 이 신천지 신도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의 뭐 의도 이런 것들도 함께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 저렇게 큰 절을 할 때 왼쪽 손목에 보였던 시계. 저 시계가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어떤 의도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청와대 제작 시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도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이렇게 쑥 빼면서
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또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죠. 저 두 시계를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오른쪽은 금장이잖아요. 금장. 금도장. 네. 우리가 흔히 뭐 금딱지 이렇게 부르게 네. 되는데요. 네. 현재 청와대에서는 금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이제 그런 취지들 막 무슨 딱지, 금딱지 네, 시계야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은 다 은도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럼 예. 나중에 싫은 소리를 듣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금으로 합니까? 이제 네. 은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저 금도장 시계는 제작되지 않았었고요. 예. 그 이전 정부에서도 실은 금장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재의 그 시계를 보면 금장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은 있었지만 이제 가짜라고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막 절할 때 너무 손을 이렇게 쑥 빼면서 이게 의도 좀 누가 보라고 하는 건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 후일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안에 와이셔츠가 네. 반소매였다. 반소매. 네네. 예. 예. 그 반소매를 입은 이유는 이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뭐 이런 실제로 얘기도 화면 한 번 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네. 쑥 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 예.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요 장면이죠. 네. 예.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요. 해서. 네. 네. 보통 이 계절에는 와이셔츠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게. 와이셔츠 그죠. 소매가 보이지 않으면서 열이 많으셔서 그러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죠. 네. 예,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보니까요. 네. 마케팅을 제가 10년 이상 해보니까 사실은 저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아마 집중돼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시선이 분분해서 이게 뭐야? 저게 네, 무슨 시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좀 포커싱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네.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예. 하여간 저 기자회견 이후에도 일파만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 가짜 시계, 지금은 가짜 시계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가짜 시계를 차고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가짜 시계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유영하 전 변호인도 다 가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저 가짜 시계를 찼을까? 그 의도야 모르지만은 이제 네.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신천지 교도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던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지지 기반 세력. 예, 지지 기반이기도 하니까 그 대구 경북 그 시민들에게 마음을 좀 나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사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네.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계를 늘 평상시에 차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그 시계의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팔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시계 자리가 이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 이것을 늘 차던 시계였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하필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제 마침 유영하 변호사 통해 가지고 수감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전체 편지를 예, 예. 보낸 거 그렇죠. 그 사건이 네.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어쩌면 그때 그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왔던 그 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모종의 메시지가 아니냐 네. 이런 추측들이 요 시점하고 이렇게 뭔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추측들을 저희가 모아서 말씀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제 인물이 있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얘기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해주던 그 여성인데 뭐 2인자다 뭐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이름은 김평화 씨로 네. 알려져 네. 있었고요. 한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형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네. 옆에 서 있는 저 분인데요. 네. 일단은 공식 직함이 그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의 서무입니다. 네. 전반을 처리하는 서무로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만희 총재의 이제 보좌진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전날도 보시면은 저렇게 얘기하는 걸 예. 듣고 바로 이제 크게 다시 언론에게 알리도 잘못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부분을 예, 수정해주고. 예, 네. 하게 되는데 실은 그동안에 이만희 총재가 있고 2인자가 이 김남희 씨라고 세계 네. 여성 평화 그룹의 2인자 김평화 씨가 있었거든요. 네. 김남희 씨가.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송사와 함께 완전히 떠나게 됐었고 그 자리를 이제 김평화 씨가 하게 된다. 뭐 실제 실세다 이런 분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가 않다. 신천지 내에는 뭐 12지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다른 실세가 있고 김평화 씨는 단순히
보좌하는 이제 비서, 서무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군요. 실제로 지원을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공식적으로는 뭐 얼마를 내놨다라든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원 중에서 지금 가장 당국이 원하고 있는 지원은 공식적인 그 풀 신천지 명단이잖아요. 교인들의 명단인데 이게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즉 신천지 측에서는 명단을 다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또 검찰과 이쪽에서는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시 또 뭐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앞서서 가장 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확한 명단. 그래야 확진자 수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신천지 각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교육생이 묵었던 그 장소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래야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거의는 만나는데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이 나왔는데 그 틀린 부분에 또 확진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제시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그 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봤고요. 3위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3위입니다. 마스크가 모기에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경찰이 모텔 방에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빈 마스크 포장지들이 널려 있고 침대에는 포장 중인 마스크들이 놓여 있습니다. 구석에 쌓여 있는 상자 안에는 포장된 마스크가 한가득입니다. 포장지엔 KF94 마스크라는 문구가 선명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40살 정모 씨 등 2명은 지난달부터 모텔 객실에 비밀 작업장을 차린 뒤 마스크 11,000장을 만들었습니다.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데다 저질 원단을 쓴 불량 마스크였지만 시중가보다 싸다는 입소문에 구매 문의가 급증하면서 7,000장 이상 팔았습니다. 정품 마스크는 약사법상 의무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제조사 표기, 제조일, 그다음 사용기한 등 그걸 확인해서 구입하시고 한지로 만든 리필용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라고 속이고 120만 개를 유통시킨 제조업자도 적발됐습니다. 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 평균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이 단체는 마스크 인증과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물량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홈쇼핑에서 팔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측은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량 마스크가 정부가 보증하는 유통망을 통해 팔렸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아니 이 와중에 저래야 되겠습니까? 또 이게 가짜 마스크라뇨. 아니 이게 저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게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사재기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이런 가짜 마스크 같은 게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해 이런 시절이 올 거도 몰랐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시기인데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생에 관련된 거고 이게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마스크거든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시점에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건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첫 번째는 균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모텔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지를 낀 거, 그건 사실은 또 공용 홈쇼핑에서 판매가 됐는데, 물론 이제 급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걸 꼼꼼히 따져야 되고 또 어제 채널A 뉴스 보니까요. 폐 마스크로 플라스틱을 쓰기 위한 것도 거의 중간중간에 또 판매가 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정확히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매일매일 그 공영 홈쇼핑 보면서 기다리거든요. 이걸 일일이 검사를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공적 판매처에서 전체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유통을 시켜야 되고 공영 홈쇼핑은 중요한 공적 판매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첫날, 둘째 날 워낙 지금 마스크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물량 확보가 굉장히 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검수가 좀 정말 잘 안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아니 이 와중에 저 가짜 이거 사기잖아요. 네, 그럼요. 이 사기뿐이 아니고 마스크 절도가 또 요즘에 많이 또 얘기가 들려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170개가 사라진 건 지난 25일. 도둑은 잠겨있는 출입문 대신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있었는데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을 했더라고요. 냉장고도 발자국이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다 열어본 거예요.
경로당 옷장 속에 있던 50개들이 마스크 3박스와 낱개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 20개를 훔쳐 사라졌습니다. 도난당한 마스크는 송파구청이 경로당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해 CCTV 영상으로 도둑의 행방을 쫓았고 어제 오후 10대 후반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로당에 마스크가 있는 걸 알고 침입했다며 훔친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쳐간 마스크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장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아, 정말 이 시국에 마스크를 팔겠다고 그걸 또 훔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것도 좀도둑이거든요, 네. 지금. 좀도둑인데 지금 시점에 경로당에 있는 마스크를 훔친 거예요. 근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노약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고요. 그 어르신들에게는 이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실제 인터넷으로 구매도 어렵기 때문에 원한다면 또 필요하다면 또 살아가야 되는 시점이고 살아가는 요새 이 시점에 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거를 그것도 팔아서 그거를 몇 푼 받겠다고 한다? 이거는 철없는 10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공동체 정신이 우리한테는 지금이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마케팅용으로 이 마스크를 주려다가 오히려 된통 서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에는 300원에서 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000원에서 4,000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00원이 10개면 4만 원. 또 40만 원인데 이건 사실은 돈보다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 방역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죠. 네. 아니 서울도 이런데 대구 경북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네. 심하겠죠. 네.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마스크 200여 장을 훔친 5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훔친 건 아니고 어떤 패턴인가 봤더니요.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려운 부분들 지원 차원에서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이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우편함에다가 마스크를 일제 꽂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을 다 뒤져서 거기에 마스크가 있는 거를 절도를 하게 되는 기가 막히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절도도 그렇고요. 또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아, 저게 지금 다 줄이거든요. 이게 대구예요, 지금. 이게 아주 뭐 길게 줄을 서 있잖아요. 마스크 사려고. 네,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예전에 왜 금융사태 같은 거 보면은 돈 찾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는 건 맞는데 맞아요. 사실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애절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종래에 줄 서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아, 우체국이 있거나 하나로마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저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어제 저는 그저께 저희 시어머니는 어저께 줄 서 2시간 줄 서가지고 5장 받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하고 계세요? 이게 상암 지금 보이는 게요. 상암도 그렇거든요. 서울 얘기예요. 저희 스튜디오 네. 바로 앞에 농협이 있어요. 근데 그 농협을 끼고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어제 상황입니다. 네. 저도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인 장모님에서 총 식구가 7명인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못 구해서 아이들이 썼던 거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데 네. 그만큼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풍기 마스크가 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루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그래, 맞아요. 3일까지도 네네. 쓰는 경우가 이제는 네. 정말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개인들도 지금 사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재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사재기라기보다 오늘부터 정책적으로 보자면 거의 뭐 개인당 배분에 가깝잖아요. 네. 주민등록번호 적고서 1인에게 주어진 그 개수만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분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충족이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안전하겠다 싶은 만큼 구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스크 하나 정도를 처리 못하는 거는 조금 더 좀 가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게 젊은 층들하고 물건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왜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 뭐 KTX 표나 아니면 뭐 비행기 표나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은 앱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역이나 공항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러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팔더라라는 정보도 젊은 층들은 더 빨리 받고 또 인터넷 구매를 통해 가지고 더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가지고 아직도 추운 날씨에 2시간, 3시간씩 서가지고 줄을 서서 그걸 기다렸다가 사게 되는데 그 줄 이번에 뭐 그 행복한 백화점 관련돼서 우리가 다 보셨지만 그 줄마다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근데 이러다 감염 위험이 보니까 있죠. 이제 저 수제 마스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판매가 되는 방역 마스크나 여러 가지 뭐 KF 뭐 94, 88 이런 거 쓰는 게 나은데 수제 마스크가 사실은 이제 실험도 해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쓰던 뭐 면 마스크나 천에다가 중간에 이 부직포를 사거나 아니면 부직포가 좀 싼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왜 아이들 내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곁대에서 엄마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저도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마스크 선물해주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죠. 네. 이게 언제까지 갈 줄 모르니까 개개인이 정말 막막하니까 마스크를 집에 좀 이렇게 재놓고 입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2위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2위입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선 그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제 손이 갈라질 정도로 소독을 하는 편이고요. 가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방역하고 또 환자들 옆을 지키는 의료진들. 어제 제가 사진 한 장 봤더니 그거 이렇게 그 안경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까진데 짐을 넣어서 여기에 뭐 반창고 막 붙이고 이런 의료진들 모습 봤는데요. 정말 짠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분들 너무 고맙고요. 정말 미안하고 최근에 우리가 일상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러한데 최근에 이분들이 방역을 다니면서 가끔 이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피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소독차 지나가면 그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의 방역은 그때의 그 소독차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땀 흘리고 이 방호복 자체가 굉장히 덥고요. 움직임도 힘들고 굉장히 많이 지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물이라도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자면 내가 직접 방역하고 내가 직접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역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히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세 마디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국민 영웅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식단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저거 이거 봐요. 네, 자국이 이마에 이렇게 나 있기도 한데요. 이분들 논란이 됐던 식단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논란에 휩싸인 의료진의 도시락입니다. 좀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식재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먹고 어떻게 코로나19와 싸우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식재료의 부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뭐 차단된 게 아니라 수급은 계속 가고 있고 또 생산도 지금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이동도 가능한 건데 이분들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과 전체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노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잘 먹어도 힘들고 지치고 오히려 국민들이 피로회복제를 보내줘야 될 판인데 이런 식단은 너무 안 돼요. 아니 다들 성금이 답제하고 있고 뭐 이런 소식 들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더 잘 대우받고 있을 거야. 의료진은 더 잘 먹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현실은 의료진의 지금 처우 먹는 것들이 가장 너무나 열악하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는 하루에 뭐 일당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우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의료진들이 실은 그 대우 때문에 뭐 먹는 것 때문에 일요하고 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어떤
동기,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기가 이렇게 하다가 혹여나 꺾이지 않을까, 마음에 상처는 받지는 않을까, 네. 이런 것도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젠가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했잖아요. 대구의 선생님들이 네네. 의료진들이 라면만 먹고 있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맞아요. 그분들한테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 막. 네네. 아 이게 개인이 할 일입니까 이런 게? 그렇죠. 네. 이건 좀 함께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의료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신 분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대학가는 어찌 보면 가장 핫한 청춘의 그러니까 네. 진실성이죠. 그런데 그 대학가에서마저도 축축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익명 게시판에요. 특정 학부 학생들을 확진자로 의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보니까 아니었어요. 또 중앙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추측성 보도가 나오니까 방역을 하러 방역진들이 와야 돼요. 네. 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가 되고 인원이 지금 거기를 방역할 일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못 현장에 가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문제가 된다는 예.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가짜 뉴스가 왜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안할 때에는 어떤 정보든지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가짜 뉴스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시점에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불안을 더 강화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떨어뜨리는데 계속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동체 정신으로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힘, 우리가 흔히 이걸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것들과 이렇게 잘 비교해 가면서 더군다나 사적 정보보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적 정보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정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내가 그 상대에 대한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뭔가 이렇게 때 혹시 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루머성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우리 뇌에서는 이게 AI처럼 계속 돌아가서 불안한 해답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 도피처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피처일 뿐이고 루머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걸 좀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짜 뉴스 절대 없어야겠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대구에서는 참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걸터 앉아서 좀 쉬면서 식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냥 바닥에 네. 컬퍼더가 앉아서 저렇게 식사하시고 있고. 네. 그렇게밖에 지금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거의 12시간 정도는 이제 검사,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럼 그게 끝이냐? 끝이 않죠. 이제 확진 환자를 또 돌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얼굴 보시면은 다 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 있는데 네. 지금 저 옷이 방호복도 실은 그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장 높은 단계 D 레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방호복을 입으면 굉장히 덥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숨쉬기도 예, 어렵다고요. 숨쉬기도 어렵고 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 저런 얼굴에 이제 선이 가 있고 화장실도 가기가 그렇겠네요.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환자만큼이나 또 마음고생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의료진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또 네. 의료진에 대한 응원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이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 게 의료진이 부족하자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몰려가겠다고 네.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국군 간호장교들이 그 60기에 해당되는 75분들 이번에 3일 날 임관을 했는데 그 졸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구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소식들을 보면 마음에서 하나의 영웅과 같은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분들의 이 움직임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는 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다 힘을 내실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 의료진분들도 사실은 직업으로 보지 않고 가정사로 본다면요. 한 아이의 그럼. 엄마 아빠고 그럼요. 네. 자녀거든요. 네. 근데 그 본인들의 자녀는 지금 못 관리하고 네. 저렇게 나와서 해서 저는 박수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네.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분들은 물리적으로 워낙에 많이 일 자체가 많은 상황이라서요. 제가 볼 때는 일이 물론 많긴 하겠지만 저러다가 또 큰일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왜 몇 시간 일하면 몇 시간은 좀 쉴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충분히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슴으로 아우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까이 계신 분들 혹은 뭐 서로 지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고맙다, 힘내라, 파이팅 해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러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부는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주는 행복의 기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모티콘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실질적인 소리를 내는 격려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가까이 계신다면 피로회복제도 한 병씩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액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외신에서도 한국 의료진의 헌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글들이 나온다면서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8개 외신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게 사실은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해외 언론사들이요. 각 SNS에 한국의 진단 능력 와우라고 표현해 준 게 뭐냐면요. 이게 기존 2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이 유전자 중폭 검사법을 통해서 하루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SNS 보면요.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은 한번 검사를 하는데 최대 비용이 400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미리 알아봐야겠다면 검진자가 최대 16만 원을 쓰는데 이것도 확진이 됐을 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이건 한국에서 처음으로 최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방역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자동차가 1인이 와서 검진하고 가니까요. 이 방역 비용도 안 들고 이 검진 효과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해서 이거는 보고 배워야 된다고 언론에서 많은 칭찬을 합니다. 저도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지금 해외 외신도 그렇지만은 한국이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다라고 미 해리스 대사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서요. 각국에서 의료진이 뭐 이런 시료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거 안 보고 한국 것만 본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 것만 보겠다라는 게 이 프로들의 지금 반응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하는 의료진한테 손편지를 써서 또 훈훈한 미담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산 해운대 보고서에 그 보건소에 있었던 20대 한 학생이 썼던 이 학생은 이제 부산에 있었던 학생이 이제 정말로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열이 이렇게 난 거예요. 열이 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보고소에 갔었는데 이제 집은 진주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진주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보건소 측에서 구급차로 진주까지 이렇게 가져다 줬고 나중에 음성입니다라고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이에 이제 이 학생이 그 부산 보건소에다가 이제 감동의 편지를 썼었는데 저 편지 손편지 한 장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 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큰 감동을 줬다라는. 보통 저희가 VVIP라고 해요. 근데 VVVV 4개가 들어가요.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1위 보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5 1위입니다. 마지막 골든타임 2주간 멈추자입니다. 정부는 향후 1,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쉬죠. 그리고 학원도 지역마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가는 건데 이것도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조금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보여주는 성숙성이에요. 국민들이 보여주는 성숙성인데 이 위기의 순간을 압박의 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순간으로 만드는 여러 조각들이 지금 이런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또 3월 말이나 돼야 그 개학도 하고 일상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시점까지를 하나의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자 회복의 순간으로 삼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자 돌아가면서 보면 이게 회복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NS 그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2weeks, 2주간 자발적 격리.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2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느냐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격리를 하면서 요거를 좀 떨어뜨리면은 뭔가가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놀이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카드 게임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집에 있으려고. 뭐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 답답해하긴 해요. 그렇죠.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디 이제 툭 터진데 여기서는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놀게도 해주고 하는데 일단 한 2주 정도가 고비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칙이에요. 외출 자제, 모임 연기, 이렇게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 전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로 소통하는 게 좋겠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고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냅시다 하는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에 다 같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한 2주 정도 동참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저희가 SNS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천 수칙들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간 하니까 뭐 희망 고문 아니냐 이렇게도 뭐 반론을 제시한 분 있지만 우한에 있었던 모델을 하면은 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3월 말 피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4월, 5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앞으로의 2주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요. 또 의료진은 또 의료와 방역에 또 힘쓰기도 하고요. 일단은 정말 최선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영역에서도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혜민 스님의 책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잠깐 멈춰야 우리에게 또 회복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위기 극복의 시간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실내 활동, 가정에서의 활동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이분들이잖아요.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 중인 시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언제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하신 거죠? 저는 일단 28일 금요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예. 왜 격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은 증상은 없었는데, 제가 일하는 회사 측으로 연락이 한 통이 왔었어요. 네. 제가 24일날 그 확진자분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연락을 제가 29일 금요일날 그 분이 그 경로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랑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바로 증상이 없으면 바로 격리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셨고 그 주변의 직장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검사 결과로서는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불안함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 걱정이 제일 됐었어요. 네, 일단은 그 접촉한 날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컸지, 따로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음성 판정 받았는데 왜 계속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랑 접촉한 확진자가 28일 날 확진 판정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을 저한테 하셨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음성이 나온 상태인데도 계속 자가 격리 중인 상태예요. 네, 그럼 현재 보건당국에게는 어떤 케어를 받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하루에 2번 정도 확인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그 구호 물품에도 체온계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루에 2번 이제 현재 몸 상태라든지 체온 이런 걸로 상태를 확인을 받고 있어요. 음식하고 생필품 이런 거는 뭐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구호 물품에도 그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고, 이제 일단 2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께서 접촉을 하지는 못하시니까 그냥 문 앞에 제가 지금 격리하는 그 공간에 문 밖에다가 두고 전화로 이렇게 가져다 뒀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문 밖에 나가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거는 제가 원래 집에서 생활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예. 네, 그런 상태여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자가격리가 그 다른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일단은 2주라고 그냥 무조건 저는 들었거든요. 2주. 2주. 네. 앞으로 2주를 더 자가격리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거죠? 네, 일주일 정도 더 남았어요. 아, 예. 더 힘내시고요. 극복하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의연해요. 네. 굉장히 불안할 텐데.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 중에 그나마 반가운 거는 80% 정도는 경증이었다. 그리고 2주 정도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희망적인 메시지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나면 그 또 격리나 또 입원 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불안감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집에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환기 조금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가 여러 인터넷이나 TV에 보면 건강을 위한 여러 홈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기 목표 세우셔가지고 한 1주나 2주 동안에 해낼 수 있을 만한 뭐 몇 권의 책 읽기라든지 뭘 해내겠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조금 더 그 기간이 수월하면서 불안감이 낮춰질 것 같고요. 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수칙도 지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심리 지원이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그 대구 지역을 위한 그 심리 지원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직접적 지원들이 지금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든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화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불안감에 대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안심하실 거는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경우에는 치사율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균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신 다음에 최근에 뭐 뇌에 대한 MRI 검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뇌에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화나 좋은 장면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이면 몸도 뭔가 좀 나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전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공급품을 받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좀 받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앞서 이제 그분 어머니가 또 앞에 방문 네, 앞에 집에, 갖다 준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못 받는 혼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자체들이라든가 대한적십자회에서 여기에 또 나서고 있는데 그게 구호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역 쪽.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 또 하나는 음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몇 군데에서 이제 제공하게 되는 그런 구호품들이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음식은 어떤 게 있을 건지 이제 저렇게 구호 물품 박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적십사 제공의 품목도 있고 군산시, 성동구청에서 자체적인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는 것들, 송파구청 이렇게 등등이 있어서 조금 다를 텐데 내용물도 좀 몇 가지 보면은 다양한데. 예, 홍삼 제품과 같은 면역 강화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양파, 두부 등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다 함께 버텨내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네, 이렇게 뭐 자가격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무단 외출을 감행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도 있는 반면에 확진자가 또 무단 외출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네.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우체국 앞에서 있었던 뭐 사건들이 굉장히 최근에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체국 앞에서 나는 확진자인데 마스크가 없다. 왜 마스크를 안 파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정말 확진자냐 했더니 저분이 나는 아침에 진짜 확진 판정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확진이니까 난 마스크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저분이 앞뒤가 안 맞죠. 확진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확진이니까 마스크를 사러 나와야 된다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요. 대구 중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오전에 확진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 전화를 받고 나서서 막 물품 구입을 하러 돌아다니는. 저도 저 뉴스를 봤는데 기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가 맞았고 그 기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막 이러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처벌이 이제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진자뿐만이 아닙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저렇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벌금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공공장소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는 이제 이런 관련자들을 적극 고발까지 하겠다. 벌금이 아니라 실제 처벌까지 좀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죠. 자가격리하는 분들 특히 힘드시겠지만 이게 또 함께 사는 사회의 또 기본적인 수칙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지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밖을 돌아다녔다, 마스크를 사러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안해지긴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확진자인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5천 명 이상 되니까 병상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 증상별로 좀 나눠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따로 좀 관리를 하고 정말 심한 중증 환자는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이제 분류를 하게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특별한 장소들을 속속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도 분명히 당국은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의 격리도 함께 오고 그래서 답답함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함을 지금 함께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격리해 주시는 그 자체가 또 스스로를 이렇게 자제해 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의 의료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격리하는 그 모습이 일상의 영웅으로서의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신다면 우리가 지금 피크 지나고 나고 또 격리 기간이 또 끝나는 게 정해진 시점이라고 거의 봐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크실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런 도움기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심리적인 답답함을 조금 해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데 그 불안함이 요 앞에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게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무감각해질까 봐 이게 더 걱정이거든요. 이게 터널에 들어갔을 때 터널이 안 보이면 그 체념이나 혹은 그 수용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미리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지키던 수칙도 지키지 않고요. 또 해야 될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중국이 우리에 앞서서 그 우한 폐렴으로 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그 경로들을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현저하게 확진자 수가 확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점이 우리에게도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싶고 지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상생하고 협업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나가는 이렇게 일명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연맹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이 힘내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철지 평론가도 계시지만서도 어제 또 미국 증시가 100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안이 낙폭이 커요. 그래서 떨어진 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불안이 가까이 오더라도 요걸 어느 정도 손 씻기와 함께 내 위생 철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은 이걸 좀 가까이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일 듣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이거 드시면 극복할. 이거 빨리 듣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백신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 그리고 국내 최고의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 소식이 나와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종식이 됐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구리도 활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경칩인데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매년 경칩 때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춥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옷차림도 든든히 하시고 외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나왔던 개구리는 어떡할 거냐고. 다시 들어가겠죠.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